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오랜만에 비대면 탐방 쪽 관련된 회사, 갔다 왔던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로봇주들이 최근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미리미리 좀 탐방을 다녀왔었던 회사고요. 이제 좀 슬슬 좀 두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같이 좀 정보를 해보고자 방송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해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원체 뭐 AI,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메타버스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 되는 시점 한 3분기부터 하반기까지 계속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만 탐방이나 비대면으로 좀 많이 다녀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는 빛을 보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지 막상 이 관련된 종목을 이제 따라서 매수를 하기에는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생각을 계속 해놓으시고 투자하시는데 오늘 뭐 많이 급등을 하긴 했지만 뭐 이런 종목들도 있다.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탐방 관련돼서는 이제 더 자세한 부분은 카페에다 올려놨으니까 카페를 조금 이따가 뭐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2일 날 관련된 회사를 레인보우 로보틱스 탐방을 갔었고 비대면으로 탐방하니까 전화로 탐방을 갔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있다가 또 투자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요국의 주요 로봇 업체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혼다, 미국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는데 이 회사가 현대차 인수가 됐죠, 작년에.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유일의 이종 로봇이고 카이스트에서 스핀오프가 됐다. 그러니까 그 카이스트 주된 멤버들이 창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뭐 다양한 로봇 기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하드웨어를 동시에 구현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로봇 기업들은 대부분 하나로만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뭐 이런 쪽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데는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정호 대표님이고요. 그리고 자본금 64억, 임직원 수는 52명. 이 52명 중에 65%가 모두 이 카이스트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기계공학 출신들이다. 그리고 기술특례 상장으로 해서 뭐 5년간 뭐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없다. 그래서 대표님 이제 오준호 CTO님이 거의 총괄로 이제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정호 대표님은 이제 오준호 CTO님의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으로 계시다 보니까 여하튼 뭐 이렇게 똘똘 뭉친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그래서 대부분 다 카이스트다. 카이스트 공학 박사 다 뭐 제자들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R&D 인력이 많다.
그리고 뭐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계속 성장해 왔다. 그리고 세계 유일 로봇 플랫폼을 상용화를 했다. 그래서 카이스트와 뭐 기타 구글이나 서울대,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외에 다수의 25개 판매 대수를 기록을 했고 판매 매출액은 102억을 기록을 했다. 그리고 세계 최대 로봇 대회에서 이제 재난 로봇 대회, 재난 구조 로봇, 이제 사람 대신해서 구할 수 있는 로봇을 이제 대회를 여는데요. 그 대회에 참여를 했을 때 우승을 했다. 이게 이제 큰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런 대회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쓰나미가 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꽤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근데 참여했을 때 동사가 이제 우승을 했다. 우승 상금이 참고로 뭐 한 몇십억 정도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버티는 금액으로 사용을 했다. 뭐 그리고 관절 모듈, 감속기, 구동기, 엔코더, 브레이크, 제어기 모든 거를 동사가 내재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2족, 4족, 4족 로봇 플랫폼이 있고 뭐 정밀 지향 마운트 시스템도 있고 이런 거를 다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동사가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유일 마운트 시스템 기술을 통해서 재분할을 성공을 했다. 이건 이제 로봇 기술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에 대한 파이는 크진 않은데 이런 기술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이제 마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분야에 동사가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동사가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회사가 자기네들이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단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술도 있다. 근데 웬만한 이런 기술을 가진 업체는 국내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문 분야 내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 국내 조달 시장의 약 70% 점유하고 있고 방위산업의 사업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로봇이 계속적으로 쓰임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로봇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리고 로봇 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각 국에서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미국을 예를 들면 구글과 아마존 등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협동 로봇으로 이제 뭐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서비스용 로봇과 뭐 휴머노이드 2종 로봇으로 뭐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협동 로봇이 뭐냐? 이제 참고로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이 틀린데, 이 산업용 로봇은 속도에 치중이 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매트 및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완전 이제 로봇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협동 로봇은 인간이랑 같이 똑같은 공간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다. 그래서 협동 운용 조건을 충족하는 산업용 로봇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속도보다는 안전, 그리고 협업 뭐 이런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 비해서 협동 로봇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존 산업용 로봇에 비해 낮은 도입 비용이 훨씬 더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쉬운 조작법, 쉬운 운영, 그리고 작업자 안정성 확보, 그리고 유연한 배치, 뭐 이런 부분인데,
동사가 협동 로봇을 통해서 지금 이제 레퍼런스를 하나 두 개씩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레퍼런스를 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최근에 협동 로봇으로 레퍼런스를 쌓은 곳은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의 불화수소 쪽에 밸브 조절을 해주는 협동 로봇을 공급을 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곳에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이제 소비자가 필요한 업체가 필요한 곳에 필요하게끔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얼마만큼 시장이 커질지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뭐 생산, 제조, 교육, 식음료 로봇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접목이 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2021년 제품 판매가 본격화되고 있고 내년에 아마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속기 빼고 나머지는 다 동사가 구동을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구동기, 엔코더, 브레이크, 제어기, 소프트웨어. 감속기는 국내에는 이제 SPG가 가장 많이 잘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 이제 협동 로봇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을 키울 거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성장 모델을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레이저 시술 로봇, 그리고 뭐 자율 이동 로봇, 그리고 이게 이제 레이저 치료 로봇인데,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피부 치료를 하는 그런 기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국내 쪽에서는 루트로닉, 그리고 케라시스, 클래시스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의료용 레이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걸 이제 사용을 하는 거는 의사분들이랑 이제 의사분들을 서포트해주는 간호사분들이 이걸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동사가 이 관련된 로봇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런 이제 클래시스나 루트로닉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 차라리 그냥 독자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식약처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도우미도 선정을 해서 뭐 진행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신성장 동력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족 보행 로봇 관련된 부분도 올해 이제 말에 개발자 버전 배포 예정이고 내년부터 제품 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이제 최근에 BTS가 선전하는 그 로봇이 사족 보행 로봇이잖아요. 그 로봇보다 가격 측면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싸다. 근데 거의 비슷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들의 로봇은 유압식 로봇입니다. 그래서 공기에 대한 압력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는데, 동사 이제 모터를 통해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차이가 있고, 동사가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들과 부품들이 있어서 단가가 확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음료나 동사 이런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뭐 다양한 곳에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푸드테크, 이제 반 제조 식품이라고 해서 그냥 뭐 최근에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밀키트라고 하나요? 밀키트가 엄청나게 밀키트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이 비대면으로 인해 그런 이제 밀키트 관련 무인 점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무인 점포를 로봇을 이용을 해서 반조리 식품을 제조해주는 그런 뭐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편의점, 무인 소매점 관련된 사업 확대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1조 2천억 정도의 이제 현대그룹에서 인수를 했고요. 동사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버프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의 버프를 좀 받아서 1조 2천억, 가격이 좀 너무 비싼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유니버셜 로보트라고 하는 협동 로봇 회사도 8밀리언이니까 국내 돈으로 한 3천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러이러한 부분보다 저렴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카페에 있고요. 카페에 있고 12월 2일 날 갔다 왔고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판매, 그러니까 협동 로봇이라고 했죠. 협동 로봇에 대한 본격적인 판매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올해 반도체 관련 불화수소 업체 밸브 관련돼서 조절해주는 협동 로봇 공급을 했고 이제 수주를 했죠. 그래서 이 레퍼런스를 보유를 해서 다양한 이제 반도체나 IT 뭐 장비, OLED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이제 그 장비 관련된 소재 쪽 관련된 종목으로, 그러니까 회사로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A가 했는데 A가 어떻게 보면 시간 대비 효율이 좋대. 그러면 B도 하겠죠. 그럼 C도 할 거고 D도 할 거고 뭐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엄청나게 시장 자체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그런 시장이라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마케팅 전략은 두 가지인데, 기존에 이제 SI 기업의 파트너와 같이 제품을 판매하는 게 있고, 아니면 전체 플랫폼으로 판매를 하는 게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영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단계라 이제 협업 파트너 SI 기업과 같이 제품을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전체 플랫폼으로 좀 더 확대를 하겠죠. 그리고 매출은 3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현재는 SI 기업들과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족 보행 로봇도 내년 테스터 버전과 내년 본격적인 영업 진행할 거다. 그래서 국내 로봇 기업 중에 유일하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 로봇 관련된 영업하기도 모자르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규모가 좀 커지면 그 부품 쪽 있죠. 부품 쪽, 하드웨어 관련된 부품 쪽 관련된 부분만 떼서 만들어서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로봇을 만드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고 있지만, 그들이 못 가지고 있는 기술이 동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기술을 만들어서 뭐 판매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원가율이 현저히 높지 않고 고장이 나더라도 직접적인 AS를 할 수가 있는 장점도 있다. 이게 이제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고,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본격적인 협동 로봇의 저변 확대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다양한 로봇에 대한 준비 신사업도 같이 준비 중이다. 의료용 로봇은 2025년 정도, 사족 보행 로봇은 올해 베타 테스터를 통해서 내년 공급. 이제 학계 같은데 먼저 이렇게 한번 영업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기업 쪽으로도 확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음식료는 이미 미국 인증을 받아서 이제 반조리 제품 로봇, 아까 얘기해드렸죠. 밀키트 관련된 부분을 이제
조리를 해줄 수 있는 로봇, 뭐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인 소매점 로봇,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가장 큰 니즈를 가지고 있는 무이점 내 편의점 있죠. 거기를 이제 무인 점포하면 내년 정도까지 구성 진행이 완료되고 후년부터는 또 관련된 뭐 사업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한 니즈 확대가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에 이제 삼성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삼성이 이제 M&A를 할 거냐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죠. 삼성이 만약에 M&A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회사를 M&A를 할 것이냐. 물론 기술이 가장 뛰어난 회사를 뭐 지분을 투자를 하든지 하겠죠. 참고로 삼성은 돈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 보시면 반도체 장비 쪽 업체들을 보시면 뭐 업체 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되진 않지만 이 회사가 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지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연계를 해놓으려고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뭐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돼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